네, 드디어 이제 백신 시장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하고 뭐 역사, 그다음에 뭐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백신 CMO 회사, CDMO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좀 빨리 할게요. 국내 백신 제약사 현황인데요. 우리나라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에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녹십자, 뭐 CJ 헬스케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한국백신, 일양약품, 유바이오로직스. 요거 이제 벤처에서 시작했죠. 그렇게 뭐 되어 있고요. 요 회사들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독감, 스카이셀플루, 스카이셀플루 4가, 스카이 조이스터, 조스터는 이제 대상포진입니다. 그리고 뭐 바리셀라, 수두, 뭐 이런 것들, 폐렴구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국내 백신 빅2인데요. 이게 뭐 되게 많은 백신 회사들이 있어요. 개발 중인 곳도 있고 일반 제약사라던가 뭐 바이오 시밀러 이런 회사들 중에서도 백신에 뛰어든 회사들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근데 국내는 대표적인 빅2가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녹십자가 그전에는 유일했었고요. 아직도 규모가 되게 작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SK케미칼이 이미 녹십자를 거의 따라잡았고 아마 이제 추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혹은 내년도쯤에. 에바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성인용으로 국내 최초, 그리고 소아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포배양 삼가 독감 백신을 만들었고요. 16년도에는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이게 뭐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두 번째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세포배양 4가 독감 백신인 스카이셀플로 4가를 출시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백신 맞으면 4가 맞으면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든. 그리고 녹십자와 SK케미칼은 생산 방법이 다릅니다. 녹십자는 난단백 배양 백신으로 세포 배양 방식에 비해 기간이 길고 오염의 위험도가 높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 했는데 요거 달걀 알러지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그렇다. 근데 SK케미칼 제품, SK 바이오사이언스 제품이 있었거든요. 두 분. 요거 맞으신 분. 한 분은 유료, 한 분은 무료로 맞으신 분. 달걀 알러지다. 그거 아니죠. 왜냐면 달걀 안 쓰니까요. 네. 기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시장 빅4, 요 4개 빅4 중에 폐렴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시장이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독감이죠. 인플루엔자는 이미 출시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폐렴구균 13가가 있었어요. 허가 났었는데 특허 문제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아깝죠. 그러니까 폐렴구균도 이미 허가를 받았을 만큼 기술력이 있다. 그래서 20가 지금 개발 중이죠. 산업이랑. 그게 나중에 폐렴구균 20가가 나오면 허가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도 있고요. 기술력인데요. 국내 최초 세포 배양 백신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4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포 배양이죠. 여기 보시면 달걀이죠. 달걀을 통해서 유정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일반 계란이 아니고 그 단백질 농도가 고도화된 그런 특수 계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바사는 세포 배양이죠. 그냥 이렇게 증식을 통해서 쫙쫙쫙 늘리는 그런 방법이고, 요건 딱 봐도 약간 그 배지에다가 놓고 뭐 이렇게 실험실에 놓고 이렇게 늘려야 되는, 약간 곰팡이 끼듯이 이렇게 배양해야 되는 그런 방식, 옛날 방식인 거죠. 뭐 이렇게 장단점 나와 있어요. 유정란은 저비용이나 뭐 준비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길다.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생기면 공급 불가. 그 다음에 뭐 투여 대상, 이거 이제 달걀 알러지 있으면 못 맞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주사 맞을 때 물어보죠. 뭐
계란이나 뭐 이런 알러지 혹시 있으세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배양 방식은 비용이 커요. 초기 투자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인 SK 그룹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요거를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 생산 기간이 2, 3개월로 짧아요. 계란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계란 만들려면 이거 닭한테 빨리 낳아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닭이 생산하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세포 배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기간이 짧다. 그 다음에 뭐 계란 알러지 보유자도 투여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오죠. 유전자 제조합은 더 발전된 건데 요건 이제 더 비용이 저렴하고 더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구 단계. 요게 이제 3세대, 차세대 관련된 것들이 다 요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건데 요게 3가고 4가인데요. 3가는 요거 A형 바이러스 H1N1, H3N2 요거 두 개가 예방이 되는, 그리고 B형 하나, 요거 세 개가 되는 걸 이제 3가라고 불렀던 거고요. 요거를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가 맞았어요. 70년 동안 유전남 방식으로 개발을 했었고 70년 동안 맞아서 뭐 검증은 됐는데 이게 언제 문제가 발생하냐면 홍콩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네, 홍콩 독감이 유행하면서 이거 3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하나 추가해가지고 4가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 홍콩 독감이 유행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4가 백신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와 야마가타와 빅토리아라는 게 추가로 B형 바이러스가 추가로 예방되는 그게 출시가 되면서 그게 이제 4가로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4가를 맞습니다, 다. 그러면 이제 나는 3가 맞을래 해서 3가를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홍콩 독감 걸리는 거죠. 네, 홍콩 독감이 오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4가를 맞으세요. 숫자를 높은 걸 맞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뭐 자궁경부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더 높은 거를 맞아야 됩니다. 그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 시장성인데요. 항체가 길게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년 맞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길어야 4개월. 그래도 7개월까지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폐렴구균 백신이 그 케이스예요. 블록버스터급 매출.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건 일반 의약품이고요. 요게 이제 백신 두 종류가 있는데, 백신이 하나는 루틴 온리라고 돼 있죠. 그냥 필요할 때만 맞으면 돼요. 요건 수익성이 좀 떨어집니다. 계속 맞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독감이나 폐렴 요런 건 매년 반복해서 맞아야 돼. 왜냐면 완벽하게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령 파상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정 기간 유지가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딸리는 거예요. 성장성이, 시장성이. 근데 백신, 뭐 독감이나 폐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맞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번 맞으면 끝이냐, 아니면 매년 맞아야 되느냐. 물론 저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한 번만 맞아도 코로나 안 걸리길. 다만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매년 맞아야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바사 지배구조인데요. SK 계열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SK 계열사라고 보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SK랑도 좀 경쟁 관계예요. SK 케미칼이 모회사로 98% 이상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가지고 있고요. SK 케미칼은 SK 딥스커버리라는 회사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주회사죠. 이게 이제 최창원 씨가 들고 있어요. 최태원 씨가 우리가 아는 SK 회장님이죠. 최창원 씨는 친척 동생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물론 최태원 씨도 여기 주분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조금씩밖에 없어요. 뭐 3%, 뭐 5%, 뭐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둘 다 지금 제약을 하겠다고, 둘 다 제약사를. 최근에 상장한 최태원계가 SK 바이오팜, 이게 대박 났던 거죠. 이게 바이오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SK 바이오텍, 이게 바이오 CMO를 하는 회사입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개발만 하고 여기는 생산만 하겠다라고 해서 구분을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피벗을 해서 옮기고 새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의뢰하는 것도 해주고 다른 데서 의뢰하는 것도 만들어주면 되니까. 여기 이제 바이오 CMO고요. 이게 그래서 구분이 됩니다. SK 케미칼은 백신을 개발하는 모회사고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백신을 생산하는 CMO입니다. 물론 같이 공동 개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최창원계는 백신으로 가고 있고요. 최태원계는 바이오 신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글로벌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방문했는데 최태원 씨가 왔어요. SK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최창원 씨가 갔으면 뭐라 했겠죠. 야, 대장 오라 그래, 대가리 오라 그래. 왜 네가 와?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최태원 씨가 내 회사도 아닌데 왜 가야 돼? 하긴 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SK가 붙어 있으니까 대표로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가서 브리핑도 하고 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두 회사는 이렇게 두 개의 이런 계열사라 그래야 되나요? 관계사는 계속 협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에바사는 최근에 분리가 됐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주식수가 많이 없죠. 백신 개발은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정부에서 연구 용역으로 뭐 이렇게 선정한 것들인데 여기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들어있고 뭐 제넥신도 들어있고 셀트리온도 들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는 보면 다 치료제고요. 여기 두 개의 회사가 이제 백신 후보 물질인데 여기 아마 제넥신으로 선정됐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사실 정부에서 이제 숟가락 얻는 거죠. 네. 정부에서 이거 얼마 안 되고 이거 10억입니다. 10억. 맞죠? 1억인가요? 1억이네요. 1억 가지고 뭘 백신을 개발합니까? 그냥 이제 숟가락 넣어놓고 정부에서 지원했다라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바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에바사 2분기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올해 2분기. 지난해 기준으로 이미 1억 4천만 도주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장 늘리고 있고요. 뭐 무리해서 안 늘리는 이유가 이거 지금 1,000만 도주도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주문을 못 받아가지고 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큰 기회가 된 거죠. 이게 대기업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맨날 왜 대기업만 밀어주느냐 하는데 사실 이런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그런 벤처 제약사들이나 소규모 제약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CMO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바이오 CMO, 백신 CMO가 아닌 경우에는 백신 생산이 불가능하고 혹은 뭐 다른 매출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미 공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가 돼 있고 뭐 주문만 들어오면 그냥 막 계속 때려 지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화가 될 수가 있다. 안동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미 7월 21일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위탁 생산 체결했고요. 그리고 8월 13일에는 노바백스와 CDMO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백신 업체 생산 캐파를 좀 보시면 SK 케미칼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이걸 증설하는 것도 압도적으로 빠르게 증설할 수 있습니다. 녹십자, 뭐 일양약품 이렇게 돼 있고요. 국내 최대 시설이고요. 뭐 글로벌리하게도 일반 CMO 말고 백신만으로 했을 때는 규모가 상당한 탑 티어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상반기 기준으로 4가지 백신 임상 중에 있고요. 요거 사실 근데 거의 많이 미뤄진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가 제일 최우선이죠. 어찌됐건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 폐렴구균 20가 요거 하게 되면은 프리베나 13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총 75억 달러짜리 백신 시장 최대 규모인데 이게 프리베나 시장을 글로벌로 잠식을 하는 건 이제 산오피가 할 거고 우리는 국내만 해도 됩니다. 국내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 주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뭐 글로벌로 진출 못하면 어때? 그냥 우리나라만이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냥 시장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왔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들어갔고, 지분 구조를 보시면 SK 케미칼에서 98.04 지분을 퍼센트를 가지고 있고요. 98.04.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요거 주식수가 204만 주였는데 지금 3배가 됐죠. 요게 우리사주 조합에서 1.84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 요게 퇴사자들이거든요. 요게 0.12. 여기서 우리가 사온 거예요, 요것들. 진짜 우리 조이사님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냐면, 요거 판교에 있거든요, 이 회사. 판교 가가지고 받아왔습니다. 직접. 우리 직거래 합시다 해가지고 쫄래쫄래 가서, 네, 요거 계좌 보고 계속 돈 주고, 주식 받고 돈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요즘에는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슈화가 되기도 했고, 여기 보시면 204만 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곱하기 3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최신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무상증자 확정된 게 이제 무상증자가 지급이 돼가지고, 이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2주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서 2주가 늘어났으니까 한 주가 3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분할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다 상장 작업하는 거죠. 이거 내년도에 상장한다고 이미 공표했고, NH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2개가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1년 안에 상장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크래프톤보다 저는 이게 더 상장이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다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주식수가 많아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유통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1개였던 게 3개로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다운됐죠. 그게 가격이 폭락한 게 아니라 3분의 1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400만 원이던 게 13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그래서 네, 지금은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거래 있는 거 거래 신청해도 잘 안 됩니다. 그게 허위 매물인 경우가 많아요. 가격 올리려고 막 딜러들이 올려놓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이제 직접 이런 퇴사자들한테 컨택해서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분할에 나오면서, 원래 이게 SK 케미칼에 소속되어 있던 부서가 이제 자회사로 분할에 나오면서 우리사주를 지급을 한 게 있어요. 발행을 한 게. 그 중에 요 중에 일부가 이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2018년도 12월 11일 날, 얼마 안 됐죠. 요 물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면 대박입니다, 대박. 보시면 발행 주식이 요 정도 되고요. 18,000주. 행사 가격이 27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거 27만 원 주고 산 거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시작했을 때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에 많이 샀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은 이미 10배 수익. 대박이죠. 그렇습니다. 자사주 꼭 받으세요. 혹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혹은 계열사, 혹은 자사주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직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잘 조건을 따져서, 이직 기껏 했는데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네이버 계열사는 가지 마세요. 거기는 자사주 안 줍니다. 다 현금으로 줍니다. 네, 참고로 또 쓸데없는 얘기를 추가를 했고, 가치평가인데요. 시장가 한 3조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건 한번 클릭하면 나오는 것들인데 이건 보실 필요 없고, 카카오 사례 보면 비상장 시장에서 2배 이상 막 평가가 되죠. 시장가는 3조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NH투자증권에서 7월 22일, 근데 되게 오래전이죠. 이미 좀 몸값은 올라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당시에 3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직접 에바사를 평가한 게 아니고 SK 케미칼을 평가한 거에 에바사를 얼마나 좀 평가를 해서 넣고 있느냐를 이제 본 거고요. 그게 3조.
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3.2조, 뭐 최소 1.3조에서 3.2조인데, 요거는 이제 시나리오 1, 수년 내 종식한다. 그러니까 일회성, 제가 설명드렸던 그랬을 때가 1.3조, 지속해서 매년 맞아야 된다, 백신을. 그게 이제 3.2조.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매년 맞아야 되는 걸로 시나리오가 가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D 라인이 되게 탄탄하게 이미 구축이 돼 있고, 이미 매출이 급등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국내 백신 1위 회사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에 9월에 평가한 거거든요. CMO, 백신 CMO 풀캐파로 가동하게 되면 4.5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평가가 후하죠. 그게 이제 최신이라서. 계속 이제 백신이 안 나온다, 나올 이유가 없다, 아니면 뭐 수 개월 내에 사라진다, 코로나가. 이렇게 하다가 백신이 나와야 된다, 백신이 나올 것 같다,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오면서 이게 높게 평가가 되는 겁니다. 멀티플 15배니까 이제 뭐 PER을 15배로 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4.5조.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 상장하기 전에 PER 막 30배, 40배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10조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